이 이야기는 2019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요. 극장으로 출근해서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 서는 게 제 일상입니다. 공연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콜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공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목을 풀거나 공연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다른 작품 오디션을 보고 난 후 공연 콜타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때워 보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냥 공연장을 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실 그 극장은 뭐랄까 굉장히 묘한 곳이었어요. 제가 공연했던 그 극장은 지하에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 게다가 공포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장이었거든요. 대기실도 객석도 무대도 지하라 어둑했고 지하실이라 그런지 습기가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공포 연극을 하는 극장이라 그런지 연습 도중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들은 극장을 좋아한다. 이 극장에는 귀신이 실제로 나온다. 그래서 공연하는 팀원들이 보기도 한다. 특히 공연 중에 형체를 마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물론 저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왜인지 공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거기로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습니다.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에 더욱 긴장했죠. 하지만 공연 준비를 해야 하니 애써 무시하고 공연장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연장. 문을 닫는 순간 느껴지는 서늘함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조명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 혼자만 있다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연장 공간이 끝없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저는 공연장 불을 전부 켜고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고 나른함이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겠지? 생각하며 음악 소리를 줄이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분명 어플로 항상 틀던 노래를 틀었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플 오류인가? 싶어서 다른 노래를 틀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플을 강제 종료 후 재시작을 눌렀고 노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파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상함을 감지해서인지 묘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1분가량이었을까요? 노래에 집중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환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 바로 그 느낌. 눈앞에서 뭔가가 샤샥, 샤샤샥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냥 착각이라고 하기엔 뭔가 지금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가 제 근처에 있다는 거. 그런 묘한 감각. 온몸에 닭살이 돋기 시작하고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 눈을 뜨면 안 된다 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이 느낌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절 내려보는 게 틀림없었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 곳인데, 분명 혼자 있는데, 그럼 눈앞에 어른거리는 건 뭐지? 온몸이 서늘해지는 감각. 눈을 감고 있지만 마치 누가 내 앞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기척. 뜰까? 말까? 뜰까?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눈을 확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인 건
어떤 하얀 형체였습니다. 하얀 면포를 뒤집어 쓴 듯한 형체.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체는 제 머리맡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당장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고 느낀 순간 그 형체는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라지는 느낌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뛰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닌 마치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 드디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어디에도 그 하얀 것은 찾을 수 없었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던 그때 공연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긴장한 채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팀원 오빠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놀래? 저는 애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비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야, 너도 소문 듣고 혼자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요. 진짜 하얀 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야, 구라치지 마. 팀원 오빠는 그냥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팀원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면포를 뒤집어 쓴 듯한 하얀 형체, 눈이 없는 형체와의 눈맞춤, 그리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연장에 1등으로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공연 날까지도요. 혹시나 제가 공연장에 혼자 있을 때 그 형체가 저와 또 마주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공포 라디오를 참여하게 되면서 얼마 전 친구 만난 김에 공포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때 기억나? 몇 년 전에 그 광크 있잖아. 그 2층에 걔. 그제서야 한참을 잊고 있던 몇 년 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취미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자주 보러 다니는 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로는 귀신 관련 괴담도 많고 관객과 배우들의 목격담도 제법 있는 편인데요. 저는 기가 센 편이라 그런지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찝찝하거나 섬뜩한 느낌조차 없던 터라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랑 공연을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전날 급하게 예매를 하느라 자리는 뒤쪽이었지만 중소극장은 웬만하면 뒤에서도 배우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 배우들이 걸린 캐스팅 보드를 찍고 친구랑 극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야, 쟤 떨어지겠는데? 친구가 2층을 슬쩍 올려다보더니 앉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누구? 2층에서 무대 내려다보는 흰옷 입은 사람 있잖아. 위험하게 왜 저러고 있대? 그래서 2층을 쳐다봤어요. 제가 올려다 봤을 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돌아갔나 보다 하고 앉는데 친구가 여긴 2층도 무대 잘 보이겠다 가까워서 라고 하길래 1층 있는데 뭘 굳이 2층을 가. 그렇게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암전과 함께 공연은 시작되었고 둘 다 집중해서 공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봤을까요?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잠시 있다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고 주변 시로 봐도 분명히 제 쪽을 계속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친구를 쳐다봤는데 친구의 시선이 저를 지나쳐서 제 옆쪽을 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을 바라보던 친구의 시선은 통로를 따라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더니 무대에서 멈춰섰고 무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자고 해서 같이 온 공연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이내 친구가 다시 공연에 집중하는 걸 보고 저도 다시 공연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한참을 공연을 보던 친구가 이번에는 갑자기 짜증난 듯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몇 번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은 끝났고 극장을 나서면서 친구를 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어디 안 좋아? 제 물음에도 묵묵부답이던 친구. 공연장 출입구 밖으로 걸어 나온 뒤에야 입을 떼었습니다. 귀신 주제에 광크 장난 아니네. 저는 잘못 들었다 싶어서 되물었어요. 무슨 광크? 아니 아까 흰 옷 입은 여자. 무슨 말인가 싶어 이해를 하려던 저에게 친구는 공연 도중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어릴 적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는데 까만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2층 난간에 서서 관객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더라고. 처음엔 극장 관계자는 어셔인 줄 알았어. 근데 공연이 시작하니까 이 옆으로 와서 앉더라. 그래서 뭐야 이 공연은 어셔가 객석에 앉나? 공연 컨셉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 보통 공연을 하면 어셔들은 출입구 앞에 의자를 두고 앉으니까. 그리고 보통 검은 옷을 입는데 걔는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는 통로 옆 맨 끝자리. 즉, 제 옆자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누군가 앉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 아까 쳐다봤잖아. 그때 앉아있던 여자 갑자기 일어나서 무대 쪽으로 가는 거야. 마치 자기 차례라는 듯이. 무대로 당당하게 걸어가더니 무대 끝에서 우는 배우 옆에 앉더라. 그리고 긴 머리 사이로 입이 찢어지더니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어. 마치 관객들한테 자기 연기를 뽐내듯이. 저는 뒷목이 뻣뻣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친구가 공연 도중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행동이 이해가 가는 듯 했죠. 다행히 친구가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친구도 다시 공연에 집중하려던 찰나 뒷자리에 앉은 관객이 자꾸 의자를 툭툭 건드리더래요. 저희 뒷자리는 빈자리였는데 말이죠. 처음엔 참아보려 했는데 계속 차길래 짜증이 나서 돌아봤더니 무대에 있던 그 여자가 웃는 표정으로 발로 툭 치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내 연기 어땠어?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친구는 결국 공연에 집중하지 못한 채로 관극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속으로는 나도 어지간히 기가 센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와 공연장을 나와 밥을 먹으러 가는 길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에이 설마. 순식간에 머리가 쭈뼛서고 뭔가 찝찝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까 2층에서도 무대 잘 보이겠다고 한 거 나한테 말한 거 맞지? 언제? 아까 공연 시작 전에. 2층 난간에 사람이 있다고는 얘기했지. 그게 다야? 응. 앉자마자 공연 바로 시작했잖아. 그 순간 등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고 여긴 2층도 무대 잘 보이겠다 가까워서 나도 분명 대답을 했는데 1층 있는데 뭘 굳이 2층을 가. 그게 친구가 아니라면 전 누구랑 얘기를 한 거죠? 이날의 전말은 알 수 없지만 공연을 망친 친구에게 더 캐물을 수 없어서 그날의 일은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밥 먹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다른 친구한테 그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유명하잖아. 후기 못 봤어? 친구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수많은 귀신 목격담들. 누가 자꾸 뒤에서 치고
말하고 광크당했는데 나갈 때 보니 뒷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후기들. 심지어 그 극장뿐만 아니라 다른 극장에서도 귀신 관련 목격담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흐느끼고 웃는 귀신, 군인 귀신, 일렬 관객 코앞에 들이밀고 나 보이냐고 묻는 아기 귀신. 이 귀신은 특히 악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배우들 어깨 타고 다니는 귀신도 있고 배우 머리 위에서 콩콩 뛰는 귀신도 있고 심지어 어느 극은 구마나 굿하는 장면이 무대에 있었는데 배우들도 그 당시에는 이상한 여자 소리도 듣고 객석에서는 귀신들도 많이 뛰어다녔다고 해요. 단 무대는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대학로 터 이야기를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학로 위치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 남침 경로라 전사자들도 수없이 많았고 북한군이 난입한 당시에 인근 병원에서는 군인, 의료진, 민간인 등이 수백 명 학살당하고 생매장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2008년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십 건의 백골 유해가 나온 것도 대학로였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던 터라 귀신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저는 여전히 대학로를 자주 갑니다. 사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히 무섭다는 생각도 없고 여전히 가끔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요. 관객들도 이제는 너네 매일 공연 볼 거면 돈 내고 보라고 할 정도로 익숙해져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제 현생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취미이기에 앞으로도 쭉 함께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는 날이 오면 공포라디오에 또 썰풀러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귀신은 대극장에도 많은 거 아시죠? 날짜도 다르고 공연도 다르고 관객도 다른데 동일하게 목격되는 귀신이 있는 곳도 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고 중간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제가 알바를 했던 영화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화관은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어두운 곳이 많아 귀신과 관련된 공포썰 혹은 괴담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괴담이 아닌 제가 직접 겪은 공포 실화를 사연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는 2004년 여름, 과거로 돌아가 영화관에서 제가 일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돈이 필요했던 저는 급하게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영화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영화관에 관심이 많았고 게다가 심야 알바를 구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마침 영화관 알바 자리가 생긴 겁니다. 심야에 일을 하면 시급이 1.5배였던 터라 돈이 필요했던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심야 알바로 저는 밤 22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드디어 첫 출근을 하는 날,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영화표를 끊고 저한테 표를 보여주면 저는 날짜랑 몇 관인지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흡연실이 건물 내부에 있었을 때라 흡연실과 화장실을 안내해드리고 영화 끝나기 10분 전에 대기하다가 관객들이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는 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다 나가면 해당 관 안을 청소하는 것까지가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 타임 전에 근무자가 간단하게 무전기랑 이것저것 안내해주고 청소만 꼼꼼하게 잘하면 된다 말하시고는 간략하게 인수인계를 끝내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속으로 뭐야? 별거 없네? 아싸 완전 꿀알바네 라고 생각하며 첫날부터 혼자 심야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관에서 처음 일하게 된 제가 맡은 관은 관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의 강이었습니다. 총 5개의 관을 혼자서 관리해야 했는데 그 당시 여름에는 공포 호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러 심야에 공포 영화를 보러 많은 관객들이 오고 갈 정도로 공포 영화가 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덕분에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혼자 일하기 버거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아, 이래서 시급이 세고 다들 못 버티고 나갔나? 저는 일하면서 시급이 센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가 착신아리 등등 레전드라 불린 영화들이 한창일 때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시간은 흘러 제가 알바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선배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봄아, 너 착신아리 중간에 들어가서 대기 타는 거 안 무서워? 모르는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던데. 전에 알바 2명은 그 어두운데 혼자 앉아서 대기 타고 있으라니까 막 헛게 보이고 그랬대. 야, 심지어 다 나가고 혼자 관안에 청소할 땐 어떻고. 큰 소리 나다가 막 적막해지니까 텅 빈 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려니. 와, 심지어 상영한 게 귀신 영화야.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여자 알바생들은 다 뛰쳐나왔다니까? 봄인 네가 강심장인 거야. 나는 절대 못해. 아니 돈 줘도 안 하지. 근데 봄이 너는 혼자 청소하면서 그거 못 봤어? 야, 너는 내한테 뭔 소리하고 자빠졌냐?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다들 군기 빠져서 헛보고 보고 그러는 거라고. 너네도 좀 쓸데없는 소리 좀 작작해. 이제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왜 그래? 헛보? 소문? 저는 속으로 물음표가 가득했지만 단순히 선배들이 잔소리나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앞이라 저는 그냥 멋쩍은 웃음만 지은 채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심야 시간에 혼자 일을 하는 것에 적응될 때쯤 대망의 알포 힌트가 개봉합니다. 그 어느 날보다 공포영화로 제가 가장 바쁘게 심야 시간을 보내고 분주했던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아직도 의문인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포인트의 영화의 관객 수가 빠질 만큼의 시간이 지나 소규모 관으로 밀려나 제가 맡게 됐을 무렵 새벽 마지막 회차 때 갑자기 무전기 너머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무전인지 듣기 위해 귀를 가까이 대어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무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무전기에 이상이 생긴 건가? 하는 찰나 무전 하나가 넘어왔어. 예매 인원? 1명? 1명? 너무 무서운데? 1명이면 치울 일도 없고 안내도 쉽고 화장실 점검도 편하겠다.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해야지. 무전기로 넘어 들려온 내용은 예매 인원이 1명이라는 무전이었고 저는 극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모든 관은 다 마감했고 제 쪽 라이트를 제외한 모든 매점, 티켓관 등 모든 불이 꺼져 있었죠. 그리고 같이 하는 알바생은 모두 퇴근했고 영화관 쪽에는 저만 홀로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화관 외부에는 경비원만 돌아다니고 10분,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이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한 명이 저벅저벅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제게 티켓을 건네주었고 저는 티켓을 받아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몇 관인지 확인하며 저는 혼자 오신 고객님을 해당 관까지 직접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 시간에 오기 힘든데 처음 봐요. 안내해주는 중에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 남자 고객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기에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셔서 조용히 영화 보려고 새벽에 이 시간에 혼자 온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관까지 안내해드린 후 저는 영화 시작 전에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겨 그때 저는 미리 쓰레기를 정리하고 복도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심야 타임 때 끊었던 티켓 종이들을 시간 회차별로 정리하고 있던 그때 마지막에 입장했던 그 남자분의 티켓 종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응? 내가 빠뜨렸나? 아니면 다른 곳에 넣어놨나?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며 주변을 찾아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이 올 것이 없다 생각한 저는 순간 무서움에 조심스럽게 무전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미씨 들려? 나 영사기사인데 아까부터 관객석 보고 있는데 왜 안에 아무도 없어? 1명 들어간다며. 지금 안에 아무도 없는데? 네? 제가 티켓 확인도 하고 직접 문학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뭐지? 제가 계속 입구 쪽에 있었는데 고객님 나온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살짝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저는 관을 들어가서 커튼을 들어봤습니다. 안은 영화의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며 혹여 공포영화를 보고 기절했을까 싶어서 저는 객석 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마다 다 찾아봤지만 극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 안내까지 했다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있던 자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암흑으로 뒤덮여져 있었고 불 꺼진 에스컬레이터, 매점 등 그 외 모든 곳에는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모든 곳을 둘러봤지만 결국 그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장 마지막에 퇴근한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분명 한 명 온다고 무전도 들었고 티켓도 그 자리에서 끊고 객석까지 안내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티켓 정리했을 때 티켓 뜯은 게 있어? 아니요. 분명 뜯어서 넣었는데 정리해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상착의는 기억나? 혹시 안 뜯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도 그 사람 찾아봤는데 선배님! 갑자기 그 사람 인상착의 기억이 안 나요.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쓴 사람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또 어떡해요? 너 일단 거기 대충 정리 다 됐으면 그냥 관 닫고 정리 보고 올리고 빨리 우리 술 먹고 있는 곳으로 와. 저는 선배 말대로 빠르게 정리하고 술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와줬었거든요. 달려가 술자리에 도착한 그때 제게 한 명이라 무전을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알부 회차 마지막 그 한 명이라고 무전 줬잖아요. 맞죠? 응? 마지막 회차 시간 예약도 없고 한참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길래 마감이라고 다 무전 쳤는데? 너도 받았잖아. 네? 전 얘기를 듣자마자 아까 왔던 무전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무전이 뒤집됐으며 그 남자의 복장과 얼굴이 기억도 안 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직접 안내했던 저도 이상했고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영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 분명 문을 닫았는데 다시 확인하러 갔을 때는 왜 영화관 문이 열려 있었던 건지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영사기사님께 여쭤봤더니 영사기사님도 마지막 회차 없다는 거 듣고 안 트셨다는데 저는 뭐에 홀려서 누구와 무전을 나눴으며 혼자 그 남자를 찾으러 다녔던 걸까요?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이 마지막 새벽 회차 때 혼자 남겨져 있고 문을 닫고 나가면 늘 무전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던 게요. 무서워 그만둔 알바생들이 들었던 이상한 소리는 아마 제가 들은 잡음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던 그 소리였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형체를 보고 싶었던 저는 일을 계속 다니며 그 형체가 나타나기만 기다렸지만 결국 끝끝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2004년 여름 가을은 찝찝한 물음표만을 남긴 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깊은 새벽에 공포영화 보러 혼자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